몸무게 10톤, 높이가 최대 4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화가 난 이 녀석들을 마주쳤다면 그 어떤 동물이라도 일단 도망부터 가는 게 상책일 겁니다. 이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덤볐다가 상하에 들이받친다거나 발에 짓밟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현존하는 지상 최대 크기의 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는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를 체급 차이로 밀어낼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덩치를 가진 녀석들이죠. 그런데 과거엔 이런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크기의 코끼리가 살았습니다. 이 녀석들의 크기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컸고 심지어는 매머드보다도 거대했죠. 이 녀석의 이름은 고든상아 코끼리입니다. 고든엄니 코끼리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들은 지구 45억 년 역사상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포유류 중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하죠. 이 거대한 녀석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그 조상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코끼리의 정체가 궁금했고 이 녀석들의 DNA를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 연구해왔던 코끼리라는 분류체계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정도였죠. 그만큼 이 녀석들은 아주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지구에 살아있는 여러 코끼리들과 또 매머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지상 최대 크기의 포유류 고든상아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구에는 여러 코끼리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날 현존하는 코끼리는 크게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사바나 초원에서 기린이나 하마랑 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녀석들이 아프리카 코끼리이고 흔히 동물원이나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볼 수 있는 코끼리가 전부 아시아 코끼리이죠. 이 두 녀석들은 언뜻 보면 꽤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기 차이가 있죠. 포유류의 크기, 최고는 발바닥에서부터 어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보통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시아 코끼리보다 더 크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코끼리는 귀가 굉장히 큰데 아시아 코끼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귀를 가지고 있죠. 이게 다 맞긴 맞는 얘긴데 이런 상대적인 크기만 가지고 이 녀석들을 구분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달랑 지 혼자 있으면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녀석들을 구분할 때 어금니의 모양이나 설골이라고 하는 여러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코끼리 해골 같은 거 뜯어가면서까지 얘네 구분할 일은 잘 없을 테니까 얘네들을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만 알려드리자면 이마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마를 유심히 보시면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마 한가운데가 솟아있고 아시아 코끼리는 이마 양쪽이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가 솟아있으면 아프리카 코끼리, 이마 양쪽이 튀어나와 있으면 아시아 코끼리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 뒤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2010년까지 지구에 살아있는 코끼리는 이렇게 딱 두 종으로만 나누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아프리카 코끼리의 DNA를 뜯어보니 아프리카 코끼리가 서로 다른 두 종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2010년에 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종으로 판명된 이 녀석의 이름은 둥근귀 코끼리입니다. 귀가 둥글둥글하니 아주 귀엽게 생겼죠. 새로운 종이 밝혀졌기 때문에 원래 그냥 아프리카 코끼리라고 부르던 이 덩치 큰 녀석을 요즘엔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에는 아프리카 코끼리 종인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와 둥근귀 코끼리 이렇게 두 종과 아시아 종인 아시아 코끼리 이렇게 한 종을 더해 딱 세 종의 코끼리만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는 약 670만 년 전에 갈라졌습니다. 670만 년 전에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조상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을 매머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머드가 진화해서 현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되었고 또 아시아 코끼리도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매머드는 현존하는 코끼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약 670만 년 전에 살았던 프리멜레파스라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 아래턱에도 상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바로 이 녀석이 지금의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의 공통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이죠. 프라임, 엘레파스, 최초의 코끼리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녀석들은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이 조상 코끼리가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코끼리과에 속하는 지구의 모든 코끼리들은 아프리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죠.
백과사전에서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면 현재 코끼리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머드의 조상으로 추정되기도 한다고 나와있죠. 매머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다면 매머드는 어떤 동물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 매머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맘모스라고도 했는데 왜 지금도 아주 큰 입방을 맘모스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엄청나게 거대한 집단의 크기를 말할 때도 매머드급 규모의 뭐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만큼 매머드는 아주 거대한 동물의 대명사죠. 하지만 이런 털매머드의 크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긴 컸지만 지금의 아프리카 코끼리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죠. 이것은 매머드의 진화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매머드는 약 5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고 수백만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북미 대륙에까지 진출하며 여러 번에 걸쳐 진화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매머드라는 동물은 한 종의 동물이 아니라 코끼리과 맘무투스 속에 위치하는 아주 큰 집단의 그룹이고, 지금껏 밝혀진 매머드의 종류만 해도 약 9종에서 10종 정도의 매머드가 있죠. 그리고 이 여러 종류의 매머드 중 가장 크기가 큰 녀석이 대초원 매머드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은 크기가 무려 4m 50cm에 달했죠. 오늘날 매머드들은 모두 멸종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매머드가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중 어느 한 코끼리와 가까운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머드는 두 코끼리 중 어떤 코끼리와 더 가까운 동물일까요? 4m 50이나 되는 대초원 매머드의 이런 거대한 크기로 미루어 봤을 때 아시아 코끼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더 큰 아프리카 코끼리와 더 가까운 동물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머드는 오히려 아시아 코끼리와 더 가까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매머드가 살았던 시기 존재했던 또 다른 거대한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든상아 코끼리죠.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고든상아 코끼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약 78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 대륙에 진출해 유럽 고든상아 코끼리를 낳았고, 또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한 녀석들은 아시아 고든상아 코끼리가 되었죠. 지금은 모두 멸종해버렸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녀석들의 크기가 하나같이 엄청나게 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고생물학자 아시에르 라라멘디는 그래픽 이중적분 최적법이라는 기술을 통해 이 녀석들의 크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약 350만 년 된 지층에서 발굴한 아프리카 고든상아 코끼리는 4m 27cm, 또 유럽 고든상아 코끼리는 최대 4m 60cm, 이마저도 가장 큰 매머드인 대초원 매머드보다도 큰데, 인도에서 발굴된 한 아시아 고든상아 코끼리의 크기는 무려 5m 20cm에 달했죠. 이 크기는 가장 큰 매머드보다 70cm나 더 크고 약 4m 정도인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무려 1m 20cm나 더 큰 크기입니다. 라라멘디 교수는 측정에 사용된 원본 화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만약 이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이 거대한 크기의 코끼리는 이전까지 지상 최대 크기의 포유류라고 알려진 고데코뿔소 파라케라테리움을 뛰어넘는 크기이며, 이는 지구 역사상 육지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포유류 중 가장 무겁고 거대한 녀석이 바로 이 아시아 고든상아 코끼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든상아 코끼리는 어디에서 온 동물일까요? 대체 이 녀석들의 조상은 어떤 동물이기에 이렇게까지 거대한 후손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녀석들이 현존하는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중 어떤 코끼리와 더 가까운 조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학계에서는 이 고든상아 코끼리를 아시아 코끼리와 가깝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오직 아프리카에만 살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코끼리는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600만 년이 넘는 진화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아프리카 바깥에서 서식한 적이 없었던 동물입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코끼리와 그 조상들의 화석은 오직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되죠. 하지만 고든상아 코끼리의 화석은 아프리카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고든상아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형태학적 이유인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죠. 이것은 고든상아 코끼리의 두개골화석입니다. 이마를 보시면 이렇게 이마 양쪽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이마 양쪽이 튀어나와 있으면 어떤 코끼리라고 했죠? 아시아 코끼리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 코끼리의 두개골을 보시면 이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아래쪽에
이마를 받치고 있는 뼈가 있는데 이것 또한 아시아 코끼리의 매우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이 아시아 코끼리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을 고든상어 코끼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리적 증거와 이마의 생김새를 근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고든상어 코끼리를 아시아 코끼리라고 여기는 게 지극히 합당한 일이었죠. 그런데 2016년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 마티아스 마이어 교수는 고든상어 코끼리의 DNA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아시아 코끼리가 아닌 아프리카 코끼리와 가까웠는데 크기가 큰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가 아니라 정확히 아프리카 둥근기 코끼리와 가까웠던 겁니다. 둥근기 코끼리, 2010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아프리카 코끼리의 새로운 한 종이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든상어 코끼리는 결국 아프리카 코끼리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정말 모순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아프리카 코끼리는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만 살아서 화석도 아프리카에서만 나온다면서요. 그럼 방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고든상어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인데 얘네 화석은 왜 아프리카를 벗어난 아시아랑 유럽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튀어나온 이마가 아시아 코끼리의 특징이라면서요. 그런데 얘네 아프리카 코끼리인데 왜 이마 양쪽이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학계에서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 때문에 지금껏 학자들이 밝혀낸 여러 증거들이 모두 뒤섞여버렸고 결국 코끼리라는 분류체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018년 어느 정도 유의미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유전학자 엘레프테리아 팔커플루 박사는 고든상어 코끼리와 다른 코끼리들 사이의 유전자 흐름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한글 패치를 하고 회전시켜놓고 설명드리자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은 약 6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과 동물의 공통조상이고 가장 오른쪽은 고든상어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 A와 점 B 사이에 화살표가 있으면 A라는 동물은 B라는 동물의 조상인 겁니다. 간단하죠? 고든상어 코끼리가 가진 DNA의 36%는 둥근기 코끼리 쪽에서 왔고, 그리고 나머지 64%의 대부분은 현존하는 두 아프리카 코끼리가 갈라지기 전에 살았던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어떤 조상에서부터 유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64%의 DNA 중 8%가 매머드의 조상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종의 동물이 다른 종에 해당하는 동물의 DNA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강력한 교잡의 증거죠. 이 녀석들이 수차례의 이종교배를 거쳐 탄생한 잡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약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 아프리카엔 아프리카 코끼리의 조상과 매머드의 조상이 모두 공존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아프리카 코끼리의 조상에서부터 태어난 어떤 코끼리들이 매머드의 조상과 이종교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잡종 중 일부가 훗날 둥근기 코끼리와 다시 이종교배를 통해 아프리카 고든상어 코끼리를 낳았고, 이 고든상어 코끼리가 수백만 년이 지나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진출하며 지상 최대 크기의 포유류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DNA는 아프리카 코끼리와 매우 가깝지만 아시아 코끼리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유 또한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데, 고든상어 코끼리는 매머드 조상에서부터 유래한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매머드 조상의 그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시아 코끼리의 조상이죠. 이 아시아 코끼리 조상에서부터 유래한 DNA가 훗날 모종의 이유로 이 녀석들에게 발현되어 아시아 코끼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처럼 머나먼 과거에서 온 정말 얼마 안 되는 유전자가 발현되어 후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머나먼 과거 어딘가에서 온 다양한 유전자들이 섞여 있죠. 그 유전자들은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물려준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 유전자들 또한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